반갑습니다. 오늘 대한전선 보도록 할 예정인데 최근에 대한전선이 수주가 매우 큰 수주가 들어왔다고 해요. 1,100억 원어치 싱가포르향 수주가 들어왔는데 이 수주에 관련된 어떤 수주인지 살펴보고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가 남아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이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실적도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2분기 실적도 회사에서 발표한 컨퍼런스 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들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일단 마감을 했고요. 수급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대한전선이 한 2% 정도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외국인들이랑 기관에서 연속적인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살짝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이라든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서는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한전선에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리거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 7월 9일 16,000원일 때 제가 이렇게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포트폴리오에 살포시 추가를 해놨었죠. 8월 5일에 고가를 찍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6,990원까지 근데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50%, 45%, 80%, 80%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48%, 45%, 45%, 20%는 기본으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한주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접근을 하면서 50% 다시 이 하락분을 가져오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어요. 링크하고 이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이거 클릭하시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도 이렇게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좀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시장에 대한 정보들 자료들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해당 자료들도 이렇게 오시면 우리 자익을 이렇게 하루 만에 VI가 걸리는 종목들, 빠른 종목들, 상승과 하락 빠짐없이 투명하게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방에 오실 분들은 공부방에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대한전선 제가 과거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드리다가 요즘에는 조금 다른 종목들에 집중을 한다고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한전선에 조금 소외를 했었는데 이제 좀 타이밍이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초고압 턴키 프로젝트 1,100억 원어치를 싱가포르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최고 전압인 400kV 전력망을 공급을 했고 이게 국내에 유일하게 대한전선이 수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하고 전력망을 연결하는 국가 간 전력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전선이 받았던 건데 이 400kV 프로젝트에 5회 연속 수주를 하면서 해당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초고압 케이블 전선이죠. 엄청나게 두껍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해에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남한이 이렇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있다면 서해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전선을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곧 수주가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싱가포르의 국내 유일 초고압 전력망을 수주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술을 인정받은 격이 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압 전선 구축하는 데에서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 조금 라이벌사인 LS 전선에 못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낸 그런 수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송전된 전력을 싱가포르에 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해서 초고압 지중전력망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비가 증가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 전력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예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주변 이게 상대적으로 도심 내에 짓는 게 아니라 외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SML이라든지 그런 풍력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이제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AI 데이터향 전력 생산 발전 자체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지에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륙이 넓죠. 이 전력망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륙에서 미국이 넓은 땅에서 대륙이 서부에서 동부까지 노후화가 되어 있는 이 전선들을 초고압으로 송전도 하고 변전도 하고 변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면은 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노후 전력망 인프라
수주들 이런 것들에서도 초고압 케이블이 원전을 발전을 하면서 우리 전선이 조금 얇다면 고압으로 전력을 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압이 필요한 거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미국에 그동안 이 초고압 케이블을 수주받았던 그런 내역들이 프로젝트를 입찰했던 게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수주를 받았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어서 싱가포르까지 이런 수주를 받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규모도 1,100억 원 수준의 높은 수주라 보니까 이제 시장의 눈은 대한전선의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실적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증가될 수 있느냐로 넘어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매출액이 전기 대비 5% 정도 증가됐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영업이익이 자 여기 보시면 작년 2분기에는 매출액 8,60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374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매출 자체는 9천억으로 증가됐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좀 기대를 했을 때는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환율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 금융수익이 증가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구리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스컬레이션 조항으로 인해서 구리값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좀 증가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작년 대비해서는 한 2억 원이 매출액이 좀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이 2억 원이 좀 줄어든 그런 좀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다.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어서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지난 1분기보다는 성장을 했어요. 매출액 대비 좀 높아진 영향으로 지난 1분기보다 2분기가 영업이익은 증가됐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는 지난 2020년도, 2021년도에 매출액이 나왔을 때 영업이익은 잘 나왔지만 단기순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던 상태가 지금은 앞으로도 계속 단기순이익에 대한 이익률이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는 전망치는 그대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대, 2%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4%대, 5%대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전선에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를 우리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는데 이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초고압 중심 해외 시장에서 이 프로젝트 매출 실현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증가됐다라는 거고 2025년도 2분기 신규 수주가 누적해서 8,800억 원.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가 2조 8,900억 원 수준이라는 거고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수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들이니까 특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중심이 아니라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외국에서의 초고압 중심 신규 수주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북미 쪽이라든가 유럽향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초고압이다 보니까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주도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예전에는 1조 2천억 원 이걸 좀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2조 8천억 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1조 이상이 신규 수주가 증가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수주 잔고가 증가됐다라는 건데 수주 잔고가 증가된 만큼 실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기업에 대한 탄탄한 실적, 재무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멘텀이라는 거죠. 자, 기타로는 해저 케이블 2공장 1단계 투자 계획이 확정이 됐고 지금은 충남 당진에다가 1공장을 건축을 하고 수주를 받은 거를 납품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존에 내륙에 있던 공장을 당진으로 옮겨가지고 우리 서해에 맞닿아 있는 이런 쪽에다가 공장을 증설을 해서 공장 이전을 한 거죠.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수주가 계속 이렇게 강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2공장 1단계 투자를 확정을 하면서 1공장에 이어서 캐파를 증설시키는 이 수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업부별로 실적이 나온 것들인데 해외 중심으로 초고압 매출 확대가 됐고 중동, 미주 여기서 수주를 받은 프로젝트가 매출로 시연됐다. 그리고 산업 전선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조금 감소됐던 거는 이렇게 14% 정도 감소됐는데 국내 건설사의 수요가 조금 감소가 됐고 이 프로젝트 발주 물량이 미주 지역에서 조금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분기 대비해서 그래도 매출액이 증가됐던 이유는 미주 지역에서 조금 과거에 지연됐던 프로젝트의 매출이 좀 시연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받았던 수주들이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좀 증가됐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매출은 증가됐는데 왜 이익이 좀 떨어졌을까? 이게 오히려 환율이 조금 하락해서
이 해저 케이블 상용화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비용 발생으로 이익이 좀 감소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초고압 중심의 해외 프로젝트 매출 시현 때문에 덕분에 이익이 증가되긴 했다고 해요. 근데 환율이 조금 하락했다. 그리고 일시적인 이 해저 케이블 상용화에 관련된 비용이 조금 발생되면서 이건 일시적인 거죠. 장기적인 게 아니죠.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가 됐다. 그러면 지금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긴 했지만 매출이 성장이 된 것 비해서 지연이 됐지만 이번 3분기,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조금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여기 일시적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수주 내역입니다. 2025년도 2분기에는 신규 수주 금액이 8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여기 2025년도 2분기까지니까 상반기죠. 상반기. 그리고 2024년도에 이렇게 3조 6천억 원 가량의 수주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건 2024년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도 일부 납품하긴 했지만 수주 잔고가 2조 8천억 원까지 증가되는,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2분기 기준으로 남아있는 수주 잔고예요. 여기 이제 싱가포르에서 1,100억 원어치 수주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하면은 수주 잔고가 되는 거죠. 대략 3조가량의 수주 잔고가 아직 남아있다. 자, 지금 해저 케이블 1공장이 여기 건설되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 여기 2공장 건설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1공장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2공장 부지인데 딱 봐도 1공장보다 굉장히 넓은 수준이라는 거에 확인이 되죠. 여기 조감도가 나오는데 이건 1공장이고 1공장과 붙어 있는 이렇게 부지가 건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선을 동그랗게 말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전선을 말아놓고 이게 이제 이렇게 옮겨가 가지고 이 포설선이 세워져 있죠. 여기에 이 포설선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똘똘똘 감아서 출항을 하는 거예요. 그 외부망의 해저 케이블은 이렇게 구리가 전선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 초고압 해저 케이블 640kV급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똘똘똘 말아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단면이 이렇게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내부망이랑 외부망의 차이. 내부망은 여기 해저 케이블 기준으로 해서 풍력 길이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게 내부망이고 이제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고 외부망으로 이렇게 육산 변전소까지 이어지고 해저 케이블끼리 풍력 발전기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는 내부망인데 이거는 전력이 조금 낮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망으로서 들어가는 거는 154kV에서 400kV 초고압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육상 변전소 여기서 들어가는 게 400kV까지 해서 변전이 되고 송전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지중해 케이블이 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중해 케이블에 들어가는 게 2공장 해저 케이블을 증설을 하고 고압이죠. 지금 400kV급 생산을 하고 있는데 2공장 같은 경우는 640kV급까지 그리고 해저 케이블, 지중해 케이블도 포함을 해가지고 2공장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한다라는 계획인 거죠. 여기 이렇게 보시는 화면이 공장에서 똘똘똘 말아놓은 전선을 가지고 여기 이런 식으로 쭉 포설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동글동글하게 말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말아놓은 거를 풀면서 이런 식으로 바다에다가 또 가라앉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초고압 변전, 송전, 배전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풍력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발전소 이런 데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지고 이렇게 송전해서 1차 변전소로 오고 그리고 배전을 해가지고 소비처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해의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들도 대한전선이 이런 해저 케이블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라는 게 입증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 고압이 사용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주가 증가되고 있고 지금의 또 미국의 원전 시장에 진출한다.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다. 이런 내용들도 거론되고 있는 호황기가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장밋빛 전망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 2공장이 증설이 되면서 매출액에 대한 성장세,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도 동시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주가라는 게 이 기업에 대한 실적, 지금은 이제 미래 전망이죠. 전망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되면 주가가 전망치보다 높으면 고평가, 전망치가 더 높으면 저평가인 거잖아요. 이런 기업에 대한 가치가 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들. 지금 서서히 시작을 했는데 2017년도 기준에서 1주당 순이익이 한 920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17,000원 기준에서 924원 정도로 하면은 18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한
90원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17,000원 정도 수준에서 490원 대입을 하면은 34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익률, ROE가 평균적인 이익을 지분에 대입을 하는 것들인데 이게 8.8 정도, 8대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부과를 하면은 저는 한 40배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35,000원 정도 수준에서 짜리 퍼가 40배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 35,000원 정도 수준에서 37배, 37배 수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35,000원이라고 하면 과거에 2021년도에 강하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던 그때의 주가 수준이 예전에 주가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2027년도 장기적인 미래 전망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무리 없이 수주를 매출로 반영을 시키면서 2027년도에 반영된 게 35,000원 정도 수준. 자, 이 고평가 구간이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35배 수준으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수주가 이런 것들을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한 2만원까지도 터치를 할 수 있을지 물량소와 가전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한전선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상태예요. 해당 포트폴리오는 무료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고 해당 이 공부방에서도 단기 종목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은 해당 링크 클릭하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부를 스터디를 위한 종목들과 정보들 투명하게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종목 계속 브리핑을 해주시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화이팅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